온다 초기화 삼삼한 촉선생입니다. 어떻게 저 촉선생 많이 보고 싶으셨나요? 자, 보고 싶으셨으면 네! 하고 한번 다 함께 외쳐주세요. 묘하게 크게 들리네요. 여러분들의 기운을 모아 촉선생과 함께하는 오늘의 테마 바로 바이든의 주목할 그 에피타이저용 두 종목을 잠깐 살짝 살펴보고 갈게요.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인데 작년 3월 27일 그 저점을 보니까 이게 코로나가 창궐할 때죠. 27,800원에서 불과 10개월 만이네요. 올 1월 22일 날 11만 원까지 넷더블이 올랐네요. 그렇군. 맞다. 롯데캐 이것도 많이 올랐네요. 이것도 3월 달에 저점 11만 4,500원에서 올 3월 5일 33만 8,000원. 이 무거운 대형주가 셋 더블이 갔네요. 우리 총린이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오를 종목을 사고 싶겠죠? 그거 누가 해줄까요? 촉이 온다 촉이와 삼삼한 촉선생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오를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 오늘의 테마 바이든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무엇을 먼저 봐야 할까요? 바이든 정부는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 부양책을 발표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천문학적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의 정당성을 호소하면서 공화당과의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초대형 인프라 투자가 이에 대한 재원으로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로 중국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They are not waiting, but they're counting on American democracy to be too slow, too limited, and too divided to keep pace. 이거에 주목해야 되죠. 먼저 이 내용이 뭔지 살펴볼까요? 일단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히스토리컬, 역사적으로 무지하게 크다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전에 대통령이 누구죠? 그 사고뭉치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트럼프 대통령 때도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된 부양책을 실행했어요. 그 규모는 1조 달러에 불과했죠. 달러? 1,100원대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200조가 넘는 돈이죠. 자, 이것만 들어서는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죠. 우리나라 작년 GDP, 국내 총생산 1,900조에 불과해요. 우리나라 한 해 국내 총생산을 넘어서는 규모군요. 미국 내에서도 커요. 미국 한 해 GDP의 10%가 넘는 거거든요. 일단 사이즈는 왔다네요. 이 인프라 부양책을 과거에 미국의 어떤 순간과 빗대어 말을 하고 있죠. 1930년대 극악무도한 대공황이 있었죠. 그때 이 부양책과 루즈벨트 시대의 뉴딜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화끈한 규모적인 측면에서 부양책이라는 것이죠. 2030년까지 8년간 지속적으로 이 돈을 쏟아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인프라, 어떤 인프라, 어떤 시설에 투자한다는 걸까요? 자, 살펴봅시다. 중요한 내용, 특히 우리랑 관련이 있을 듯한 항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교육시설 1,370억 달러, 식수, 전기공급, 초고속력 인터넷, 전기차, 도로개선, 공공교통, 철도, 공항 등 합쳐보니까 1조 달러가 넘네요. 야, 눈치가 있으면 감이 오겠죠? 규모가 크네. 뭐를 건설하거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 이런 공적 자금을 아마 법인세를 올리거나 그 수입관세를 올려서 그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인프라에 이 공적 자금을 투입하려 할까요? 일단 선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계속 그 민주당이 성공을 하려면 국민들한테 만족스러운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서유럽에 비해서 도로, 항만, 교통, 철도, 인터넷 후졌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만이 많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자면 초, 중, 고 대학생들이 제대로 비대면 인터넷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런 것 때문에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한다. 어딜 가고 싶은데 도로가 안 뚫려. 도로폭이 좁다. 뭐 한국, 공항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에 이제 투자를 함으로써 훨씬 더 부국의 어떤 지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부양책이라고 하는데 일명 American Jobs Plan이라고 합니다. 일자리가 중요하거든. 자국민이 된 아메리칸. 역사적으로 봐도 어떤 정책을 보더라도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공적 성격의 투자가 가장 고용 유발 효과가 크거든요. 저기 온다, 저기 와.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요? 특히 우리 주식 투자와 도대체 뭔 관계가 있을까요? 척이 온다, 척이 와. 삼삼한 척선생 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척이 온다, 척이 와.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부양책 분야별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련도가 높은, 그와 관련해서 수출을 많이 할 것 같은 우리나라 상장 기업을 좀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인프라 건설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항만, 철도, 교량, 교육시설 뭐 이런 건데 여기에는 무지막지한 건설 자재가 들어가겠죠. 저 문짝 하나, 배수관, 샤시 뭐 전부 다가 건설 자재인데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화학 제품.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유화학 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있어요. 정제를 해요.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데서 이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프타라는 게 나오죠. 크래킹한다고 하는데 이 나프타에 열을 가하거나 어떤 화학 물질을 넣어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아는 플라스틱, 타이어를 만드는 합성고무, 나일론, 합성 섬유. 그 중에서 합성 수지가 중요해요. ABS-도로 만듭니다. 그게 합성 수지로 만든 문짝이죠. 야, 미국 그 도로, 항만 뭐 이런 건데 역사 짓고 무슨 뭐 교육시설 짓고 그 문짝만 해도 뭐 몇만 개가 들어갈까요? 여기 힌트. 이렇게 들어가는 건자재 중에 10%만 먹어도 얼마입니까? 아까 2조 달러라고 했잖아요. 다 먹진 못하겠지만 과거에 부양책을 썼을 때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액이 점프업을 했던 사실을 보면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하나석유화학, 대한유화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HTS, MTS의 업종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걸 클릭하면 상장 관련 회사들이 다 뜨죠. 철강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문배철강, 휴스틸 등 주로 생산하는 여령 강판, 철근, 배광용 강관, H뷴 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어요. 가성비 좋죠. 이번 인프라에 쓰인 것은 미국 제품이어야 한다라고 못 박을 가능성이 있대요. 우리나라 기업이면서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으면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겠군요. 대박! 5G. 5G 지금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정도죠. 초고속 인터넷을 하기 위한 중계기든 그런 통신 장비를 만드는데 강국입니다. KMW, 다산 네트워크스, RFHIC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미국은 친환경 에너지, 환경 보호를 위해서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50만 개, 그리고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서 더 옛날보다 화끈한 보조금을 주는 걸로 거의 확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만드는데 가장 부품값이 많이 들어간 50% 이상 많이 들어간 것이 뭐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썼다 충전했다, 썼다 충전했다. 2차 전지죠. 2차 전지의 또 강국이죠.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등등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관련된 기업 상장사 부주기수로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바이든의 투자 부양책과 관련된 이 분야별 관련 종목들이 원래 트럼프하고 경쟁 관계에 있을 때도 바이든이 우세했었죠. 그래서 미리 많이 올랐어요. 롯데케미칼과 세아제강을 맛보기로 에피타이저로 보여드렸죠. 지금 그거 당장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고점에서 살 필요는 없죠. 자, 그런데 8년간 계속 투자해야 되니까 조정 후 적당한 타이밍에 사면 되겠네요. 촉이 온다, 촉이 와. 3,
삼삼한 촉선생입니다. 누가 가르쳐 줄까요? 나치나. 촉선생이다. 촉선생의 추천 종목.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촉선생은 투자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3가지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킵니다. 해당 기업이 앞으로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가? 차트상 사도 될 자리인가에 대한 판단이죠. 자, 이 3가지 측면으로 하나하나씩 왜 사도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벌까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일단 기존의 사업이 따놓은 당상이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현대 엘리베이터 뭐 하는 회사죠? 이름에 나와 있죠? 엘리베이터. 그 유사한 게 뭐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만드는 회사죠. 국내에서 새로 아파트든 어떤 빌딩이든 상가든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의 4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알지만 뻑하면 그 수리하죠. 점검 중이라고 딱 붙어 있잖아요. 그 점검 시장, 유지 보수 시장이라고 하는데 마켓시어 23%를 갖고 있고 요게 짭짤하게 돈이 된다는 판단 하에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전문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렇군요. 유지 보수와 관련된 매출액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무려 4,9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죠. 또한 정부에서 시행한 법률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승강기 안전법이죠. 승강기 안전법이란 15년 이상 된 노후된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3년마다 의무 검사를 받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유지보수 국내 시장의 마켓시어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왜 전문 회사를 세울까요? 계속 노후화되는 엘리베이터는 늘어나겠죠. 그 수요가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나고 거기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30%, 25만 대 규모죠. 매년. 그 다음에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데 성장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 성장성을 드디어 완벽하게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스피드가 중요하죠. 어떤 걸 타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무지하게 빠르죠. 세계에서 최고로 빨리 엘리베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1등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중국 상하이 공장을 작년 말 완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빌딩을 앞으로 더 많이 질까요? 중국이 많이 질까요? 힌트, 중국은 대충 좀 졌어요. 아파트를.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죠. 공장을 무려 상하이 옆에 지어놨어요. 연간 25만 대 규모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착공한 게 아니라 완공됐다고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느낌 빡 오시기를 부디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화끈한 게 있죠. 지금 서울시 왜 완패했죠? 부산시랑?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 자, 이사 그래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2월 4일 날. 자,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하겠다. 수도권에 30만 호, 호가 한 채인데 전국에 83만 호. 거기 다 뭐가 들어갈까요? 엘리베이터. 마켓시어 지금 40%. 없던 게 새로 생긴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만 만족하지 않고 상하이에 공장을 지었듯이 전 세계 판매망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 매출은 20%대로 미미하나 70%까지 2030년까지 이 상해 바이든 정책 그 실행 시기와 일치하네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나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4가지를 살펴보았을 때 성장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누가 생각해요? 촉이 온다. 촉이와 촉 선생이 생각합니다. 떡상!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사주를 지난 그 해 161만 주를 소각했네요. 회사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기존 주주의 주가를 올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그 주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161만 주를 샀어요. 그거를 태워버렸다고. 그럼 주식수가 줄어들었겠네요. 기업의 이익은 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야 되나요? 올라야 되죠. 아직 그 상승률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1조 8천억짜리 시총을 자랑하는데 특히 이런 대형주는 누구의 수급이 중요하다고 했죠? 기관과 외국인. 자, 요 표를 볼까요? 기관들 매도 별로 안 하고 있어. 사는 규모가 커지고 있죠. 외국인들은 매수 규모를 늘리고 있네요. 느낌 빡 와야죠. 질러버려! 차트상 비싸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차트. 보조지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동평균선, 특히 장기 이동평균선을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뭐를 안 해요?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오늘 샀다 내일 파는 거, 1시에 샀다 2시에 파는 거 이런 거 안 합니다. 도도하게 사서 편안하고 고객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로 간단 말입니다. 누가 샤워하는 거야 이거? 자, 여기 차트를 보죠. 차트를 보면 이게 월봉 차트예요. 봉 하나가 1개월치 주가 등락을 나타내는데, 자, 녹색 선 5개월 이동 평균선이요. 이게 돌아섰네요. 야, 그런데 저항이 있죠. 주황색, 보라색 60개월 이동 평균선 120개월. 이거 무지하게 긴 기간인데 그게 가로막고 있네요. 야, 이게 어떤 힘에 의해 수급의 힘인데 아까 기관 외국인들 어떻다고 얘기를 했죠. 얘네들이 뚫어주면 참 가겠네요. 그렇죠. 아직은 급할 필요가 전혀 없네요. 자, 여기서 자, 얼마에 사면 좋을까요? 45,000원대, 44,000원대 사면 좋고 45,000원대에 분할로 자기 매수 자금을 한 두어 번 쪼개서 사시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자, 중단기 목표 가격 6만 원 보겠습니다. 자, 직전 고점 볼까요? 94,000원이네요. 자, 장기 목표 가격 자, 좀 적게 8만 원 보겠습니다. 총리리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이런 노래, JYP 노래가 생각나네요. 안녕. 구독, 좋아요. 속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